여태 강간으로 신상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를 하면 그게 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아예 전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쨌든 살인죄든 강간죄든 간에 다 공개를 해라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뭐 이틀에 한 명씩 나온다고 쳐봐. 그럼 돌 던지려고 하다가 또 나와. 또 나와. 이러면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된다고. 몇 명 안 나와야 됩니다. 오히려 욕을 안 먹게 돼.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최근에 두 개의 끔찍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전자발찌 살해범이 있었고요. 영아 강간 살해범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전자발찌 살해범은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죠. 56살 강윤성입니다. 근데 영아 강간 살해범은 신상 공개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게 댓글을 한번 볼게요. 무슨 이유를 따지냐, 무조건 공개지. 아 진짜 법이 개판. 악질범보다 더 나쁜 한국의 사법제도와 판사들. 판사를 욕하거든요. 뭐 법안을 바꾸면 되지. 법이 법 같아야 하고 처벌이 처벌 같아야 청원이 없는 거지. 아동학대 살인죄 성폭행 됐다며 공개 사유 충분하지 않냐. 제소자한테 죽임 당하길. 아무리 법 규정이 공개 대상 아니라고 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댓글이 보시면은 뭐 다 죽여라 이런 댓글이고요. 좋아요가 엄청 많습니다. 뭐 무조건 공개지 이러는 게 8,200개 좋아요를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기사의 내용이 신상 공개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사를 안 보는 건지 아예 뭐 기사를 볼 생각이 없으면서 댓글만 쓴 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사를 보겠습니다. 강윤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된 가운데 양모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두 개 다 매우 끔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윤성이 더 잘못을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양모 씨의 그런 범죄도 충분히 신상 공개 대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경이 공개할 수 있는 수사 단계를 지난 탓에 이게 힘들다고 하네요. 저도 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단계를 지나게 되면 이 공개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볼게요. 살인, 인신매매 등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피해자에 한해 신상 공개가 가능하며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야 된다. 피해자에 한해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가 아니고요. 피해자 이후에 이제 피고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고. 피의자만 가능한데 피의자가 이미 지났다고요. 이미 지금 공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끝났어요. 근데 뭘 자꾸 공개를 하래.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피의자일 때만 공개할 수 있게 해놨냐. 아니 피고인일 때도 하고 나중에 뭐 깜빵 쳐넣어도 하고 그럴 수 있잖아.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런 법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돌 던지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살인했다 이러면은 그 사람 얼굴을 보고 돌을 던지고 싶잖아. 이게 비난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누가 누굴 죽였대 이렇게 기사가 딱 나오잖아. 그 기사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 얼굴이 궁금하다고. 그래서 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피의자일 때 하라고. 아니 처음에 기사 나올 때부터 얼굴이 보고 싶잖아. 이때는 죄가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는 보고 싶어 한다고. 맨날 기사에 댓글 달잖아요. 얼굴 공개하라고. 그래서 만들어 준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성에 맞는 법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미 피해자 단계가 지났다고. 그러면 이제 공개를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좀 뭐 더 볼게요. 아니 근데 문제는 이게 청원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원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런 청원을 올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습니다. 14만 명이 좋아요를 했잖아요. 지금 20만 명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 따위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보고 싶으니까 공개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양 씨는 지금 재판 단계로 넘어가 피고인 신분이 된 탓에 수사 단계에서 논의되는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에 올릴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났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애초에 피의자일 때 왜 신상공개를 검토하지 않았냐.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뭐 그런 경찰이나 검찰이 욕을 쳐먹어야지 왜 그냥 넘겼냐 이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승재현 연구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 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학대살인죄와 미성년자 강간죄라며, 아동학대살인죄는 특강범처벌법에 아직 포함이 안 돼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아니다. 입법을 미리 해놓지 않은 법무부나 국회의 직무유기다 라고 꼬집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랑 강간죄라고 칠게요. 근데 이 살인죄가 그냥 규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게 아동살인죄라서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살인죄가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안 들어가 있다고. 지금 성재현 연구위원은 법무부나 국회를 욕하거든요. 아니 이거 왜 안 넣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살인죄를 저기 넣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신상 공개를 하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국회가 필요한 법인데 그걸 직무유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필요 없어서 안 넣었다고 그 얘기입니다. 우선 다음 보겠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증거가 충분하지 못해서 공개를 못했는지는 의문이다. 이 강간죄는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은 아예 그 법에 안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 넘어가고 강간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간죄는 대상 범죄는 맞는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태 강간으로 신상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성범죄로는 있습니다. 조주빈 때 이제 그 N번방이나 뭐 그런 박사방 이런 데 관련된 애들은 뭐 공개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강간으로 공개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개를 하면 그게 선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아예 전혀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어쨌든 살인죄든 강간죄든 간에 다 공개를 해라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이 신상 공개의 특징을 생각해야 돼. 조주빈 이전에는요 1년에 신상 공개를 하는 사람이 뭐 4, 5명밖에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살인도 그냥 죽여서는 공개를 안 했어요. 막 한 2, 3명 죽이거나 막 그냥 토막 내거나 이런 걸 공개를 했다고. 왜 그런 걸 공개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왜 그러냐면 모든 살인죄를 여기다 다 포함을 시켜서 공개를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돌 던질 준비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4개월에 한 명씩 나오면 돌을 막 던질 수가 있어. 근데 뭐 이틀에 한 명씩 나온다고 쳐봐. 그럼 돌 던지려고 하다가 또 나와. 또 나와. 이러면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된다고. 몇 명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범죄 같은 경우가 그런가. 강간은 횟수가 존나 많습니다. 강간죄를 신상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욕을 안 먹게 돼. 공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사람들이 욕을 안 합니다.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고. 강간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극도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 이런 걸 공개를 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존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돌 던질 대상을 딱 지정을 해야 돼. 존나 나쁜 놈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존나 많아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중하게 안 한 겁니다. 선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다시 아동학대살인죄로 돌아가 볼게요. 왜 국회가 아동학대살인죄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포함을 안 시켰냐 이거야. 아동학대는요 내 애를 내가 이렇게 뭐 하다가 죽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살인죄만큼 그거보다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죄를 저기 특정강력범죄처벌법에 넣을 수는 없다고. 그러면 사람을 존나게 세우는 거니까 오히려 욕을 덜 먹게 된다고요. 욕을 엄청 먹을 사람만 세우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향후 법원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내리면 출소 후 신상 공개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공개명령이라는 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를 하는 거고, 고지명령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지한다 이러네요. 그러니까 신상 관련된 법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상 공개라고 생각하면 언론에서 막 찍고 이렇게 막 얼굴 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2개는 출소 후에 신상 공개를 한답니다. 이게 2가지가 있다네요. 공개 명령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이게 얼굴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리면 이걸 혹시나 캡처해서 내가 뿌리게 되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그거를 보고 싶은 사람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면 막 뜨니까 알게 되잖아. 이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지 명령이라는 건 지역 주민에게 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만 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성폭행범이 이렇게 이사를 왔어. 그러면 저한테 우편이 날라옵니다. 거기에 어디 사는 누가 뭐 성폭행 범죄자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신상 공개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넘어갔어요. 하지만 나중에 출소를 했을 때
뭐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나 뭐 인터넷에는 뜰 수가 있다, 그때 되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사람 20년은 돼야 나옵니다. 그때 가면 다 잊혀졌는데 뭐 알 필요도 없죠. 어쨌든 결론입니다. 이미 피고인이라서 기간 자체가 끝났습니다. 혹시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요, 영아살인범의 경우에는 공개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법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은요, 법은 있더라도 여태 적용을 한 사례가 없어요. 선례를 만들질 않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궁금하면 20년 뒤에 성범죄자 알림위에서 공개를 한대요. 그때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국민 수준이 되게 낮아요. 이게 좀 계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